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적인 특성상 산허리가 통째로 깎이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주택을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토사가 덮치면서 담장과 장독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부러진 나무가 위태롭게 지붕에 걸려 있습니다. 마당에는 지붕 파편이 토사와 함께 나뒹굴어 산사태 발생 당시 위태로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에 산사태가 발생한 건 집중호우 이틀째인 9일 밤 9시 40분쯤. 나무와 토사가 함께 흘러내려오면서 산 일부분이 그대로 깎였고 이 나무들은 주택 지붕을 덮쳤습니다. 인근 주민 10여 명은 마을 경로당으로 몸을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구 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천둥 소리 비슷하게 나고 이제 뛰어나오니까 무슨 강물이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 노인네 막 모시고서는 그냥 저 앞으로 나갔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은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주택은 쏟아져 내려온 토사에 아예 매몰됐습니다. 외벽과 지붕이 모두 무너졌고 출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흙이 쌓여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흙을 퍼내보지만 빗물과 토사만 계속해서 흘러내려올 뿐입니다. 손자들이 와서 놀고 그랬었는데 올해 내가 좀 바빠서 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안 와서 다행이에요. 지난 8일부터 영서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와 같은 산사태 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횡성군 둔내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매몰돼 숨졌고 춘천 신부급 지방도에는 낙석과 토사 수백 톤이 쏟아져 내려 한때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의 산사태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했지만 임야와 계곡이 많은 강원도 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비가 계속 오면 그 이후에 이게 또 발생할 확률이 또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집중호우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추가 산사태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2단계로 높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6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제 횡성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과 홍천, 정선, 영월, 고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산림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60헥타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2,167헥타르의 산사태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폭우에 순환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 위험한데요. 이 아찔한 계곡 야영 현장을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계곡물 옆 바위 위에 튜브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나무숲 안쪽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텐트도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양양 현북면 법수치리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캠핑객 2명이 고립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거센 물살을 피해 왕복 8시간 거리 임도를 통해 캠핑객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캠핑객들은 사흘 동안 이곳에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텐트를 철수하라는 안전요원의 권고를 듣지 않고 버티다 어젯밤 쏟아진 비에 결국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할 군청이나 구급대원들도 대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험해 보여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물놀이 하는 분들에게 소리 및 손짓으로 대피해야 된다, 위험하다, 무시하는 그런 형태였고 사흘 동안 양양 지역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계곡 하류 쪽은 이렇게 흙탕물이 도로 가까이까지 넘실대고 있습니다. 바로 옆 또 다른 계곡.
불어난 계곡물이 콘크리트 다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산비탈 바로 아래에 텐트 2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젯밤 폭우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야영객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불풍이 이러니까 그러면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치면 안 된다고.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가 다리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강원도 계곡에 고립됐다 구조된 건수는 모두 41건.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사망한 사람은 62명에 달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급류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얕은 물을 건너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방당국은 비가 내린 직후에는 산간에서의 캠핑을 자제하고 고립됐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직접 물에 뛰어들지 말고 밧줄이나 구명조끼를 던져 구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됐던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홍천 북방면 토사공리에서 다량의 토사가 주택가로 흘러내리면서 인근 5가구에 거주하던 주민 10명이 대피했고 또 오전 6시 34분쯤 횡성군 청일면에서도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돼 주민 7명이 고립됐다가 5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번 호우로 주택 6채와 주유소 한 곳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78여 헥타르, 축사와 양봉장 등 1,600제곱미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양강댐의 방류가 오늘 실시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는 오늘 오후 3시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류 시 하류 하천 수위가 최대 1.6m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양강댐은 당초 지난 9일부터 수문을 방류할 계획이었지만 한강 하류에 침수 피해가 잇따라 수위가 더 올라가면 추가 피해가 우려돼 방류 계획을 오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이 생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대한 첫 설명회가 열렸는데 남은 과제는 많고 시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권 등 강원도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특별자치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제주와 세종 단 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주도해 특별자치권이 주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2012년에 강원도가 첫 제안한 이후 도민들의 힘으로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그 도민회가 결성돼 있어가지고 그 회장님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알맹이를 채우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식 출범은 내년 6월 11일. 가장 큰 변화는 시군 상황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특례들입니다.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 그 기업 유치. 조금 전에 우리가 춘천시의 지사님이 원팀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가장 한 게 뭔가면은 교육 특구. 앞으로 이런 특례들을 집중 발굴하고 입법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4월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 출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원위원회 역할이 시군에서 제기하는 여러 특례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관계부처 입장과에서 차이를 협의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지원위원회 역시 도 정치권뿐 아니라 도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일단 이 지원위원회 법은 좀 통과가 꼭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완성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강원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내부 추진 동력을 올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외부 지원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승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겨우 23개 조항에 불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법 조항이 앞으로 얼마나 불어날지는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평창에서 공군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차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숨진 부사관이 총을 들고 무장을 한 채 탈영을 했는데도 파출소를 찾아가 실종 신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앞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주위로 군과 경찰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승용차 좌석을 뜯어내고 금속 탐지기와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해 탐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차 안에서 인근 공군부대 소속 26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장전된 K2 소총이 있었고 차량 천장에는 총알이 뚫고 지나간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이 부대 동료들은 중사가 부대에 출근하지 않자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이 인근 학교 앞에서 중사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관계자는 경찰의 무장 탈영 신고가 아닌 실종 신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경찰에 총기와 실탄이 사라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수사요원들이 수사를 좀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숨진 중사는 대관령 부대로 전입을 온 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헌병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고 이해람 중사와 여군하사가 잇따라 숨진 그 부대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해람 중사 사건 수사와 이번 사망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람 중사가 20피에 있었던 거하고 이 사망자가 지금 20피에서 이렇게 자리를 옮긴 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속을 다니는 그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군과 경찰은 20대 중사의 사망 경위와 총기 반출, 총기 관리 소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춘천을 시작으로 18개 시군 현장을 방문해 새 비전을 공유합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 전담 부서를 만든 춘천에서 원팀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GTX-B 춘천 연장과 서면대교 조기 착수, 도청사 부지 선정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육동안 시장은 강원도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핵심 공약인 첨단 지식산업도시와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강원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62살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김 씨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9월 원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 범행을 부인해 재판부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내린 폭우로 인제읍 합강리 국도 31호선 일부가 붕괴돼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8시쯤 합강정 인근 현리 방향 국도 31호선이 약해진 집안에 도로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인제군은 응급 복구 공사를 위해 원대 3거리에서 합강리 피암터널까지 8km 구간을 15일까지 통제한무로 우회로인 4호 군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많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에 특별 운전자금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업 등을 제외한 도내 기업 중 새로 대출을 받은 곳이 지원 대상이고 도내 금융기관에게 대출액의 50%까지 지원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동부고속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파업 기간 꾸준히 교섭을 벌여왔던 노사 양측은 파업 14일차 교섭에서 임금 총액 1.5% 인상과 임금 체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교섭을 통해 서로의 상생 의지를 확인했고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고속 노조 파업으로 강원도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그동안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 체불 해소와 생계 안정을 위해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말까지 임금 상승 체불 업체와 취약 업체를 점검해 임금 체불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해서 청산 대책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근의 어선사에 대해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멈춤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춘천 레고랜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전기안전공사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이달 1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든 기구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 레고랜드에서도 개장 이후 1년간의 안정화 단계에서는 센서 오류 등으로 인한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시기에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7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의암호 호텔과 마리나 조성 사업에 대해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하자와 업체 선정 기준,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춘천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춘천시 위원회도 졸속 추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춘천시는 오늘로 예정된 협약식을 연기했습니다.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상부 정차장 전망대에 보랏빛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운영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상부 정차장 전망대에 보랏빛 조명 포토존인 퍼플 나잇을 설치해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경관을 접할 수 있는 낮과 다르게 토요일 밤에는 보랏빛으로 낭만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전망대 중앙에 이용객들이 연주도 하고 사진 배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피아노 포토존도 조성했습니다.
인제군 출신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장학금이 내년부터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50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